를 만들고 미국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2016년 4월 18일 4월의 세 번째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황 방송 시작할게요. 잘 들리시면 숫자 2번 눌러보겠습니다. 문서에는 잘 들리시면 숫자 2번 눌러보세요. 1985년 4월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에게 잘 들리시면 한국 숫자 정부의 2번 부분을 공개 지지해줄 것을 들리시나요? 요구한 사실도 담겨 잘 있습니다. 들리시네요. 자, VR 방송과 공개 방송 모두가 소리가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주 동안 레디캔들과 함께 잠깐만요. 이거 뉴스를 안 껐네요. 갑니다. 잘 들리시죠? 뉴스 소리 안 납니다, 이제. 네, 뉴스 소리 껐고요. 네, VI 방송과 공개방 뉴스 끈 다음에 방송 다시 진행 중입니다. 자, 이슈 아침 시황 시작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4월의 세 번째 주. 벌써 18일입니다. 18일이고 이제 거래일자 기준 봤을 때 이번 주랑 다음 주 딱 2주입니다. 2주 동안 10거래일 남아있어요. 10거래일 남아있는데 한 달에 보통 20거래일 전후잖아요. 그러면 이제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반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 매매를 잘 하시고 마무리 잘 해놓으셔야 다음 달 5월 그리고 이후부터 수익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아침 시황 바로 시작할게요. 잘 들리시는 것 같으니까요. 네, 아셨죠? 네,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은요, 미증시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마감, 그리고 뭐 미증시 현황 보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뭐 뉴스를 뭐가 있는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 연봉입니다. 연봉. 양봉으로 올라갔네요. 작년도 이제 음봉의 캔들에서 한번 음봉 발생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요거 언제야? 8년 정도 되나요? 7년, 8년쯤. 해서 음봉으로 장대로 밀어버린 요 시기처럼 1년 만에 장대 연봉 밀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뭐 지지라인 만들고 올라갈 수 있겠다고 했지만 그게 아닌 몸통이 얇은 두껍지 않은 음봉 캔들이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음봉이 또 나올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양봉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상하다. 2001년도 2년도 그때처럼 해서 음봉이 두어 번 빠질 것 같은데 왜 올해 다시 양봉일까?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1년도, 2000년도 그때 시기 보셔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도 연중에 빨간색, 즉 양봉입니다. 양봉이 나왔다가 연말 되면서 이제 음봉을 마감이 된 거예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 지금 4월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1년에 3분의 1 지나가는 시기에 양봉이 나왔다가 올 연말까지 음봉 나오면 색깔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죠? 반등의 모습이 있었다, 되돌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 기준 보시게 되면 18,000포인트에 근접해줍니다. 17,897.46포인트까지 끌어올렸고 월간 기준 200포인트 올라간 상태입니다. 잘 올라갔네요. 근데 전고점 돌파인가요? 아닙니다. 경사도를 봤을 때 전고점 돌파가 아니라 좀 덜 가는 모습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모습은 2007년도, 2008년도의 모습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미증시 날아갈까요? 추가 급등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18,000포인트 근접까지 올라왔지만 이 자리에서 좀 조정이 나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자, 주봉 형태입니다. 자, 양음량 패턴으로 계속 올라가요. 주간 기준 자, 반등 나와주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긴 한데 월간 형태와 동일하죠. 17,000에서 17,000포인트 중반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더 올라갑니다. 제가 4주 전이죠. 4주 전에 시황을 할 때 아침에 지수 모습은 17,000포인트에서 한 3,400포인트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 다음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안 빠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고 쭉쭉 뻗어가느냐? 글쎄요. 역시 전고점 돌파가 아니라 덜 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많이 나오긴 했네. 전고점 근처 다 왔네. 2015년도 고점과 유사한 자리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저항 가능성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마감 기준입니다. 미증시 일봉이죠. 다우지수 28.97포인트 약보합세에서 마감합니다. 0.16%가 빠졌어요. 전고점에 근접한 자리까지 갔으나 거기서 이렇게 밀려가고 있다. 그죠? 네, 비슷한 구간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우 같은 경우 봤으니까 나스닥 봐야겠죠. 나스닥도 몇 년 동안인가요? 4년 연속 양봉, 올해 또 양봉입니다. 5년차죠? 5년차 양봉인데 중간에 2011, 2년도쯤 되겠네요. 11년, 2년쯤 음봉이 캔들 나왔다가 떨어진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자, 화면이 안 보이시면 F5번, 화면이 안 보이거나 소리가 안 들리시면 F5 눌러주세요. 네, F5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팅글이랑 음성으로 둘 다 적어놨습니다. 안 보이시면 F5.
자, 나스닥 양봉의 형태이지만, 네, 이지만입니다. 가려서 안 보여요? 그럴 리가 있나요? 잘 보이실 텐데.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공개망 문제 없습니다, 지금. 회원님 F 한번 눌러보세요. 네.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보시게 되면 양봉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다우나 나스닥이나 비슷해요. 나스닥 월봉 기준 역시 정고점 돌파가 아니라 들가는 모습이죠.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정고점까지 간 게 아니라 좀 들가는 모습. 주봉 형태 보신다면 좀 더 완벽하게 그 추세라고 할까요? 저항이라고 할까요? 그 모습이 이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요, 5,000포인트 정도 찍었다가 내려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듭니다. 그죠? 네, 그런 모습이 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 세계적인 증시도 봐야겠지만 미증시를 봤을 때 반등의 모습과 되돌림의 모습이 있긴 하다. 그러나 정고점 돌파하거나 우상향 추세로 쭉쭉 뻗어가는 모습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네. 일본 기준 보시면 나스닥은 다우보다 덜 갑니다. 다우의 경우는 작년도 정고점 부근에 근접한 자리까지 갔으나 나스닥은 덜 가고요. 좀 못 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전일 같은 경우 0.15% 빠졌습니다. 약보합세. 다우는 0.16% 비슷합니다. 둘 다 빠졌는데 이번 주 한 주간의 모습을 예상해 본다면 이번 주는 다우와 나스닥 둘 다 음봉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다우의 주봉 캔들 양음량 패턴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난주 양봉이었어요. 이번 주 음봉으로 살짝 눌러서 17,000포인트 중후반대 내려왔고 그리고 꺾어준다는 하락이다. 주봉 역시 마찬가지. 나스닥 주봉 역시 비슷하게 양음량 패턴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미증시 좀 약세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뉴스 내용 보시게 되면 역시 이번 주 좀 조용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증시 봤으니까 뉴욕 마감 내용 보고요, 세계 증시 볼게요. 자, 미증시 왜 빠졌을까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아닙니다. 궁금하면 마감 뉴스. 자, 뉴욕 마감입니다. 유가 급락, 애플 부진, 여파의 소폭 하락, 주간 기준은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국제 유가 급락과 애플 등 기술주 부진으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들이 당초 우려보다 좀 나은 실적을 내놨어요.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유가가 급락했어요. 왜 빠졌을까요? 잠시 뒤에 기사가 찾아옵니다. 애플도 기술주 부진, 애플이 빠지면서 기술주 부진으로 하락했다고 했는데 예상치보다는 시적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헬스케어라거나 전자기기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 한 45조 정도 될 것 같다 했는데 46조 나왔대요. 그러니까 최근 단기적으로 실적 안 좋다거나 하더라도 예상치보다 많이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간 기준은 덜 떨어졌고요. 생각보다 낙폭이 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지표들도 예상보다 부진하며 부담으로 적용했다. 그러나 역시 덜 떨어졌어요. 전날에 이어서 숨고르기 행보를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15일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가 전날보다 2.05포인트, 0.1% 하락했고요. 다우존 산업지수 평균 28.97포인트, 0.16%고요. 나스닥도 0.16%, 0.1에서 0.16% 사이까지 내려왔습니다.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주간 기준은 다우 나스닥 1.8 올랐고 S&P 1.6% 올랐습니다. 에던 존스 케이트 윈 전략 분석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투자들이 앞으로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명확히 알고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관망이죠. 올라갈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눈치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눈치를 보는 장세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플 주가 왜 빠졌나요? 자, 내용 볼게요. 애플 주가는 수요 부진으로 아이폰 산업 줄일 것이라는 소식 때문에 2% 하락 나왔다고 합니다. 업종별로 에너지와 테크놀로지 업종 지수가 1%와 0.48% 떨어졌고요. 유틸리티와 언제드 업종 지수는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다음 페이지. 자, 소비자 심리 산업 생산 예상 밑돌았다고 합니다. 자, 소비자 심리가 왜 줄었을까요? 예상을 밑돈 이유가 뭘까요?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경기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애매하다. 그러니까 통장에 잔고가 있다라거나 급여를 받다 하더라도 다 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당장 다니고 있는 회사가 다음 달, 다다음 달 혹은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통장에 돈 다 갖다 쓰게 되면 퇴사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시장이 약해져서 문제 생긴다라면 시간의 쓸 돈 없다는 단일가름에 겁니다. 종료되었습니다. 아껴야 된다, 좀 덜 써야겠다 이런 심리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심리가 예상보다 좀 덜 나왔고요. 산업 생산 역시 예상을 밑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떨어졌죠. 네, 시장 분위기 좀 안 좋았죠. 국제유가 산유량 동결도 공급가격 지수 전망에 자 국제유가가요. 산유량 동결이 아니라 감산 얘기 나오게 되면 유가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요 산유국들이 산유량을 동결하겠다고 했나요? 없죠. 그쵸? 하더라도 공급가행이 해소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급량을 산유량을 동결을 한 상태에서 유지만 해도 공급 과잉이 상태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유국들의 회의 결과가 잠시 나올 겁니다. 해결 안 됐습니다. 그것도. 그죠? 유가 하락 나온 거 당연하죠, 말하자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유가 하락 나와줬고요. 그러면서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세계 증시도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달러 약세 금값 소폭 올랐다고 합니다. 달러 약세. 왜요? 경기 안 좋으니까 달러 안전자산이 일컬어지지만 미국의 자원 아닙니까? 자산. 미국 자산 셀까요? 약하겠죠. 그러면 안전자산 따로 안전자산 볼 수 있는 거 뭐 남았어요? 달러, 유가, 금값 중에 금값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당연하죠. 안전자산이 세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두 개가 약하다면 하나는 올라가줘야 돼요. 금값이 소폭 올랐다. 근데 크게 올라지 않았습니다. 일부 살짝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네요. 유럽 증시는요. 차익 실현과 자동차 부진이 엿새 만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잠깐 볼게요. 내용 좀. 유럽 주요공 증시는 엿새 만에 하락했습니다. 지난 5일간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프랑스 자동차 부품업체인 포레시아의 실적 부진으로 관련주가 동반 하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유럽 지수 FTSE 유로퍼스트 300 지수가 전장 대비 0.26% 하락하면서 1350.38을 기록했습니다. 주간으로 3.5% 올랐고요. 2월 중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쭉쭉쭉쭉쭉 갑니다. 포레시아 중국계 분기 매출이 2% 줄었다고 합니다. 3.6% 주가 하락 나왔고요. 네, 그러면서 스톡스 유럽 600 자동차 부품 지수가 1.7% 하락 나오면서 업종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하죠. 반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네, 판매량이 뭐 늘었다, 1억대인가요? 뭐 이게 나오면서 많이 판매량 늘었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뉴스 나온 게 있어요. 해외 유수의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힘이 약하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괜찮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업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까르푸 실적 코드 때문에 올랐다 이게 나와줬고요. 은행 섹터가 반등. 채권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 대상에 그리스 은행권이 보유한 유럽 재정안정기금 채권 일부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올랐다고 하죠. 해당 채권이 그리스 은행권의 자본 확증을 돕기 위해서 2012년과 14년 발행된 겁니다. 그리스 은행권은 총 370억 유로의 EFSF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죠. 문제가 많아가지고 뭐 우리 채무 불이행 모라토리엄 선언할 수 있고 얘기 나와주고 했었는데 거기에 채권을 좀 받아준다는 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사라지는 않겠지만 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쁘지 않겠다라고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 중에 요 부분들은 낙폭이 별로 없고 오히려 좀 반등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세계 주요 증시 봅니다. 파란 나라군요. 파란 나라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 다우도 빠졌고 나스닥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빠졌고 니케이 빠지고 상해 종합 빠지고 항생 빠지고 영국 빠지고 프랑스 빠지고 독일 빠지고 다 빠졌다.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세로 마감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지난주 마무리 단계에서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죠? 유럽 자동차 부분도 약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유가 하락 영향도 있었고 실적이 별로 안 좋았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증시가 약세 흐름으로 이어졌다. 됐죠? 자, 그럼 다음입니다. 뭐가 할까요, 이제? 미증시 받고 유형 마감 봤으니까 국내로 넘어옵니다. 코스피, 코스닥. 자, 코스피 주가 지수 2000포인트 넘어섰고 2014포인트로 지난주 마감했습니다. 야, 잘 가요. 그죠? 네. 올 한해 현재 연봉 형태 보시게 되면
아랫꼬리 양봉에 약간 망치형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망치형 캔들 형태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윗꼬리 찍어주면 내려오겠네요. 그죠? 근데 아직 윗꼬리 없고 좀 돌파 좀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분위기 괜찮네요. 월봉상 그림 보시게 되면 양봉 이게 추세가요. 흐름이요. 지난 4개월 이상 동안 하락이 나왔던 자리에서 지난달에 양봉 나왔죠. 여러분 이걸 추세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면 잘감이 2100포인트까지 갔다가 거기서 꺾어주면 하락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올 한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더 있을 것 같네요. 이런 분위기면.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이죠. 목금. 지난주에 수요일날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쉬었고요. 휴장일이었습니다. 목금 휴장일 이후에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던 시기가 목금 이틀이었는데 그 시기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코스피군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매수가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파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코스피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좀 보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있었는데 개인들의 매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덜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코스피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겠구나 라고 보여지고요. 4주 전에 제가 시황할 때 요거 얘기했을 겁니다. 요거 요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요렇게 얘기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들어올린 이후에 일부 조정이 나왔는데 1900포인트 중반선, 중후반 정도까지 크게 안 무너지고 안 빠지고요. 해당의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반등 나올 수도 있네요 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양봉이 나왔어요. 지난주까지 10장의 캔들에서 1900포인트 중후반선까지만 내려왔고요. 개파락이었죠. 지난주 양봉으로 뻗어가면서 2000포인트 돌파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우상에 나와준다라면 2100포인트 근접한 자리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예상되죠. 예상할 수 있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럼 코스피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들의 수급들이 꾸준히 받쳐주기만 한다면 갈 수도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가능성 있네요. 자, 좀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모습이에요. 2014포인트 1960선 여기죠. 장기 121선 자리에서 하나 둘 셋 3일 이상 지지받고 꼬리와 함께 반등으로 들어올립니다. 2014포인트 2100포인트까지 당장 가겠느냐. 일단 50포인트 60포인트 전후죠. 정고점 부분입니다. 2560 2064포인트가 최근에 이제 고점인데 작년 10월달 말쯤일 겁니다. 2064포인트 해당될 돌파 나오고 힘이 좀 실어주면 외국인 수급이 계속 이어지면 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갔으면 좋겠네요.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요 양봉입니다. 700 넘어가나요?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698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올해 연말 정도에 700 정도에서 미래 600 정도 올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한 달 뒤, 일주일 뒤, 하루 뒤도 모르는데 무슨 코스닥 지수가 연말에 600을 가고 뭐 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큰 그림을 보는 거고 그 사이에 올랐다 내렸다 어떤 판을 날지 모른다. 700포인트 근접한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700 조금 넘어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700 깨 돌파했다가 윗꼬리 찍고 내려와서 올 연말에 내려오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연말 기준이다. 연말 기준. 연봉 보시는 거는요. 보통 그러니까 장기로 보시는 건데 그럼 제가 얘기했던 600포인트 근접한 자리가 올 거라고 얘기했던 걸 기억하신다면 코스닥 지금 막 위에 막 사면 될까요? 아니죠. 한다면 지수와 상관없이 혹은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파동 노리는 겁니다. 단기파동 노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을 하세요. 그리고 올 연말쯤 되게 돼서 말 그대로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600이나 그 근접한 자리까지 밀어주면은 올 연말께 코스닥 지수 관련 종목들이나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잡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일단 코스닥 지금 현재는 700 근처까지 잘 올라가 있습니다.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밀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냥 올려버려요. 올려버리면서 지난달 4주 전에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 벌써 만들어진 건가? 600이 아닌 600포인트 초반에서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튀는 건가? 라고 예상해봤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빠르게 튀어 올랐다가 밀어주면은 어쨌든 올 연말이든 내년 초중간에 600이나 500포인트 후반이면 땡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월간 기준도 지지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역시나 아직까지 윗꼬리 자리입니다. 주목상 그림 봅니다. 700 돌파가 쉽지 않아요. 네, 올라가려고 하다가 말고 갔다가 말고 그런 모습이에요.
일봉상 그림 보신다면 마찬가지죠. 700선 정도에서 고개를 좀 꺾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꺾여있는 모습이므로 코스닥군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매매 동향 중요합니다. 지난주 매매 동향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인데 외국인 매수 있는 건 좋아요. 그러나 개인의 매수가 더 많다는 거죠.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뉴스로 갑니다. 많지 않아요. 한 9개 정도. 마지막 뉴스를 통해서 종목들 좀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사. 중국 기업들 조심해라. 그 얘기입니다. 한국 상장 중국 기업들 주가 띄운지 두칸 먹튀. 17개사 중에 7개사가 상장 폐지됐어요. 부실 경영, 불상시 공시, 신사업으로 장밋빛 분칠한다. 대주주 지분 변동심에서 한국 주주들이 현금 인출기인가?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알짜 기업 붙잡아서 해외 상장하는 사양 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중용조 투자자 보호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 주주들이 ATM을 취급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국내 증시에 중국 기업 상장하는 기업 많이 있죠.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개 정도 상장 폐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올려놓고요. 투자자 지분 나눠주면서 돈을 받은 상태에서 나눈다는 얘기예요. 토론방에서 나온다는 얘기네요. 외국 기업 상장 행태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청원운동이 2주째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한 외국 기업, 특히 중국 회사들이 부실한 경영 상태를 알리지 않거나 대주주가 먹튀 행위를 일삼아서 상장 후 주가가 폭락, 손해를 봤다면서 금융당국 상대로 집단에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2007년도에 있어요. 삼로드 디지털 시작으로 국내 증시 상장된 기업이 총 17곳인데요. 7곳이 상장 폐지되면서 증시 사라졌습니다. 절반은 아니고요.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보다 많죠? 한 40% 되겠네요, 대략. 약 40%가 상장 폐지가 되면 사라졌다고 합니다. 2011년 상장한 섬유 업체 중국 고섬이 2개월 만에 분식회가 나오면서 퇴출당했죠. 2천억가량의 주주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원양자원, 차이나우란 글로벌 SM 등이 제2의 고성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맞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차이나 하우란이 아니라 중국원양자원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서 이거 차트 영 별론데요. 웬만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였긴 했지만 우리나라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전반적인 그 내부 상태를 보게 되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없습니다. 그리고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흐름을 봤을 때도 좋은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웬만하시면 피하십시오. 참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내 상장한 중국 기업 17곳 중에 7개 상장 폐지 얘기 나왔는데요. 지난달입니다. 31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중국 원양자원 정기주총에서는요, 소액주들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회사 측이 상정한 7개 중 4개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사측이 이사 재선임과 회사 정관 개정, 신주 발행 결의, 건립, 위임, 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시도했지만 돈을 더 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못 해먹는다. 라고 해서 맞섰다고 합니다. 중국 원양업 기업인 회사가 중국인 소득이 올라가 도미 참치 먹기 시작하면 대박난다는 기대감 때문에 상장했어요. 그러나 최대 주주 지분율이 얼마? 54에서 0.8로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제 상장시킨 다음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상장하기 전에는요, 대주주 지분율이 이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51%까지 보통 보유하잖아요. 그죠? 보유하고 유지합니다. 절반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상장시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분율이 0.8로 급락합니다.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지분을 팔아먹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거나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오늘 지분을 매집하겠죠. 그런데 지분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팔아먹고 나간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급락하니까 15% 늘었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자, 주가를 떨어뜨려요. 대주주가 지분 매각한다, 판다, 정리한다 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단기 급락을 시키고 지분을 다시 샀다가 들어올리죠. 상승 나오죠. 대주주가 지분 샀대요. 15%. 와, 뭐 있나보다. 삽니다. 주가 끌어올립니다. 개인들이. 끌어올리고 나서 올라갔다 싶으니까 또 지분 팔아먹는 거예요. 장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분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좀 있죠. 중국 원양자원처럼 국내 코스피 코스닥 상장된 기업이 10개 정도, 중국 기업이 10개 있다고 하는데요. 소액 주주를 무시하고 홀대하는 행태를 발성을 빚고 있다. 그림이 아주 이쁘고 잘 나왔네요. 팬더가 우리나라 돈 10,000원권 씹어먹고 있는 이
이거죠. 이 대나무 잎 같은 거 뜯어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상단 페이지 기업 이게 나와 있습니다. 삼노드 디지털, 평산산업은 뭐야? 시가총액 미달 이게 나와줍니다. 코에리 홀딩스 자진상패 항상 상단 페이지, 연합과학이 감사의견 거절, 중국식품포장 자진상패 상단 페이지, 성룡 광전투자 감사의견 거절, 중국고섬 감사의견 거절입니다. 남아있는 기업들 몇 개 있습니다. 차이나 글로벌, 차이나 글레이트, 글로벌 SM, CKH,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신소재, 집합해요. 중공원영전, SNC, 엔진그룹, 차이나우란, 이스타시 홀딩스, 웨이푸드, 완리. 웨이푸드는 동전주죠. 동전 자체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도 지금 이런 분위기를 보기엔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불성실한 공시 내용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보실 때요, 불성실 공시 나왔다라거나 몇 번 경력이 있다 그러면요, 웬만하시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쵸? 네,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대주주에 대한 지분율도 중요합니다. 지분율이 보통 요즘에 상장하고 나면은 지분 줄긴 하지만 그래도 10% 미만인 경우는 피하는 게 좋아요. 아시죠? 자, 여기 내용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불상식 공시 나와준 거였고요. 두 번째는 소액주주 무시하는 형태. 세 번째 뭐예요? 먹튀. 작년 말 밸브 업체 NSV 인수한 북경 면세점 사업단이요, 중국 베이징에 대규모 면세점 세운다고 홍보하여서 주가가 660% 단기 급등이 나왔어요. 북경 면세점 지난달 14일 갖고 있던 지분을 장외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매매 거래가 정리됐습니다. 신사업 추진이라는 호재성 공시를 터트려 놓고 내놓고 주가 띄운 다음에 팔아먹는 전형적인 먹튀라고 합니다. 믿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특히나 중국 기업이 한국 상장한 종목들 보시게 되면 웬만하면 피해라, 참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중국 기업 투자 조심하세요. 네. 요즘에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좀 있습니다. 거래가 좀 쉽기 때문에, 좀 쉬워졌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중국 기업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 보시고요. 자, 농협금융이 중국 진출 속도 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7월 인터넷 대출 합작은행 인가 신청한다.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보다 중국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출이 나오는 부분보다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 나오는 부분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이슈였던 종목 중에 형지그룹이 있습니다. 형지 엘리트죠. 형지 엘리트가 중국 시장에 6조 원 규모의 교복 시장 진출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어요. 점상 한가도 갔었죠. 오늘도 형지 엘리트 예상가 상한가입니다. 형지 INC 같은 경우도 동반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시장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진출하는 편입니다. 농협, 금융이 중국 진출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자리만 잘 잡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보다 몇 배, 몇십 배 매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합작은행 인가 언제요? 7월입니다. 7월 달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차트의 움직임이나 주가의 흐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업종들에 대한 상승 전환, 저점에서부터 바닥 전환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천천히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갑시다. 시간이 벌써 48분이에요. 시간 빠르네요. 55분에 마침 시험 마무리할 겁니다. 466 회의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까 유가 하락한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요. 동결 합의가 돼도 유가가 떨어지지 않고요. 올라가지 않는다 그랬는데 합의가 안 됐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17일입니다. 466 회의가 합의 없이 막을 내렸다고 미국 경제TV,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습니다. 카타르 정보 관계자는 동결이 합의하기 전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애초 이란이 참여 거부를 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다른 주요 466의 참여 의사가 없으면 466을 동결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나당이 예상됐는데 역시나 안 됐다고 합니다. 이게 돼도 사유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유가 가격이 못 올라갑니다. 근데 동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유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죠. 그쵸? 네. 그래서 유가 떨어졌구나 이 얘기입니다. 회의가 불발됐다 라는 얘기. 다음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6점 얼마의 지진 나오고 7.7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나와줬고 이어져가지고 불의 고리 링 오브
파이어 해서 불의 고리 해가지고 뭐 돌아간 일본뿐만 아니라 돌아가면서 뭐 저기 에콰도르인가 거기도 뭐 불 해가지고 화산 분출 얘기 나와주고요. 그리고 지진 얘기 나와주고 그러고 보니까 일본이었죠. 일본에서도 화산이 그 분출 일본 맞나요? 지진 분출해가지고 뭐 산사태 나고 흙더미가 날아오고 막 난리였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국내 면세점 산업과 여행 산업이 영향을 줄 것이다. 어디에 긍정적, 어디에 부정적? 여행 산업에 부정적. 면세점에 긍정적. 왜요? 왜 그럴까요? 자, 공항까지는 갈 거 아니에요. 공항까지 가고 출발을 못 합니다. 왜? 일본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요즘 같은 시기에? 못 가죠. 여행객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여행 업종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취소 투로 받기도 하겠지만 이거는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천재지변이고요. 그리고 그 여행 갈 현지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행업체들이 물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행 업종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국내로 이제 들어오는 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는 건 많아졌으니까 해외에서 오거나, 그러니까 중국인이라거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일본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일본에 지진 났네? 그러면 한국 가야겠다.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면세점에 대해 매출이 늘어날 거다. 국내를 넘어선다라면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면세점 사업은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일본 여행 취득이 되면서 우리나라 가는 부분이죠. 매출이 줄어든다. 다른 나라 가면 좋은데 일본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갑자기 미국이나 호주나 뭐 저기 하와이나 가겠습니까? 머니까 못 간다는 얘기죠. 중국어 돌릴 수 있긴 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당장은. 그래서 이번에 지진 문제 때문에 여행 취소객들로 인해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패키지 매출이 약해졌다. 지난해 매출분이 16에 14%였는데요. 매출이 10% 감소된다고 한다면 영업이익 매출 기준도 1.6, 1.4%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안 좋아요. 대신에 면세점 사업들은 괜찮았다. 괜찮을 거다. 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장 종료 공시입니다. 조강 아이라이, 신주 에스컨 행사 15억 규모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필링크, 전환사채 22억 정도 프리엠스 나와줬고요. 한손 CMP, 시장변동 중중 공시 없다. 보통 급등이 나오게 되면 이제 주요 공시에 대한 공시 요청 받습니다. 급등, 조회 공시 받는데 내용 없어요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보시고요. 나이정보통신 PG사업 물적 분할 결정한다고 합니다. 코데지 컴바인 매매 거래 정지 하루 동안 갑자기 또 올랐어요. 코데지 컴바인이 얘 왜 이래요 싶었습니다. 갑자기 들어올렸다가 한번 밀어주고 막 날렸잖아요. 또 지난주에 갔었는데 정지됩니다. 셀트리온치아 전환청구권 인터파홀딩스 자기주식 처분 그리고 신우 대표 전 대표 횡령 관련 피서설이 사실무근이다. 재미의 투자 자금조달 검토 중이다. 그 얘기죠 이거. 네, 그 얘기. 나노스 제로투세븐 매각협의 IDS 상장 페이지 정리매매 게시. IDS는 정리매매입니다. 내일부터 정리매매 상장 페이지 갖고 있지 않겠죠? 네, 있으면 안 됩니다. 장마감 주요 공시 많이 나옵니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많이 나오는데 좀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스틸플라워가 액면가 발행 주식 주당 1,060원 확정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미렌지 쌍용양에 되어 있고 제로투세븐과 한주 KPS 등등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럼 쭉 보도록 하시고요. 쭉 보도록 하시고 오늘 10대 뉴스 투자 뉴스입니다. 뉴욕 마감 유가 급락 애플 부진 여파로 소폭 하락이 나와줬다. 주간 기준은 올랐다. 봤던 거죠. 보험 상품마다 손해율이 다르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수준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 나와줄 거고요. 일본 에콰도르 연속 지진 초대형 지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피해가 없긴 한데 일본이 계속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거기에서 이제 넘어올 수도 있어요. 다행히 일본이 막아주고 있는 거죠. 일본이 막아주고 있긴 한데 강도가 더 세게 되면 그 잔파동 여진이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일본이 지금 고마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본이 그런 부분들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거 이후에 추가적으로 초대형 강진 가능성, 지진 가능성이 아마 있고요. 불의 고리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 생길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 공공투자 재원 활용 이게 나와줬고요. 기준금리 동결 성장률 2% 내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유가 역습 에너지 기업 도미노 파산 현실화 세종시 아파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 증시 나와준 게 이런 거였고요. 쭉쭉쭉 나와준 마지막 기사 요거 볼게요. 아침에 뉴스를 이제 듣고 옵니다. 라디오를 틀고 들어옵니다. 출근합니다. 그 길에 나왔어요. 풍계리 실험장소 추가 핵실험 지원가 나와줬다. 차량 인력 이동이 두세 배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뭘 볼까요? 우리는 방산주, 빅텍, 스페고 등등을 많이 보겠죠.
관련 내용들에서 여러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가 예상 체결가도 한번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빅텍이나 스펙 같은 경우에 별로네요. 1%? 네, 시간의 물량은 약간 있고요. 스펙 같은 경우도 1% 많이 안 가네요. 이유가 뭘까요? 구간, 차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핵실험 징후가 아니라 실제로 이익 나와준다고 한다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방사주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아침 시황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이번 주는 깔끔하게 한 주 동안 5일 동안 거래가 쭉 됩니다. 지난주는 총선 때문에 하루 휴장이 있었는데 5일 정상적인 거래되기 때문에 오늘 일단 눈치 보기 장세입니다. 미증시 약간 내려왔잖아요. 약보가 마감했기 때문에 국내시도 오늘 약간 조용하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리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 기준 보도록 하십시오. 자, 월요일 아침 시황 4월 18일 아침 시황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마이크 넘겨드리면 방송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황의 레드캔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